저는 결혼 8년차, 애 둘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아내이고 일찍 결혼해서 자리를 잡기 원했어요. 지금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소개받을 당시 저보다 2살 어리다고 하기에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그러니까 연애 따로, 결혼 따로가 아닌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할 마음이 있으면 만나보겠다고 먼저 전했어요. 남자분은 결혼 생각이 있다고 했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5천 정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러 가는 길,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교통비 들이지 말자 하셔서 한 차로 움직였습니다. 3시간 이상의 장거리였어요. 피곤하셨는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께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담배를 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게 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상견례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며느리가 될 제가 술을 잘 못해서 큰 흠이라고 하셨죠. 이건 참 큰일이다. 담배를 피든 술 먹든 해야 하는데 하시며 못마땅한 말을 내비치셨어요. 상견례 후에 무슨 망언이냐고 남편과 대판 싸움을 했지요. 그 일이 어영부영 넘어가고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주시겠다고 말하셨던 5천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결혼 한 달 전 5천에서 3천, 3천에서 2천, 그렇게 시장에서 야채값 깎듯이 돈을 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2천을 받고 제가 모아둔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예단비 500 드렸고 TV와 냉장고 바꿔드렸죠. 재혼 가정이었기에 친척에 이불 나눠드릴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결혼을 한 해 만에 싸웠는데 집 명의가 제 이름이라 포기하지 못하고 강행했지요. 결혼을 그토록 서두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중2 때 아프셨죠. 그때부터 시한부 인생을 사셨고 결혼하기 2년 전에는 의식이 없는 채로 2주 이상 입원하셨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셨습니다. 전 4남매 중 늦둥이 막내였고 제가 결혼하는 게 유일한 효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부주금 모두 각각 집으로 보내드렸죠. 시골에서 저희 친정이 올라오시기에 버스 대절비는 제가 냈고 남편 쪽에서 식사비 내기로 했어요. 이렇게 결혼하는 게 억울해서 남편에게 우겼더니 다 생략하고 식사비만 부담하기로 했고 신랑 측 130명, 신부 측 150명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예식장은 신랑 집과 가까운 초저렴한 곳으로 잡았고 당시 식대가 3만 원 넘지 않는 제일 저렴한 걸로 했네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떠났고 식대비가 마음에 걸린 친정엄마는 150을 시댁 드리라고 주셨고요. 저 역시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선물 대신 현금 100을 챙겨서 250을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이 나서 세어보시더라고요. 결혼식비가 많이 나와서 적자였다. 집안 기둥이 뽑힐 뻔했다. 라는 말도 함께 하시면서요. 기분이 좋으신 시모는 그날 3차까지 저희를 붙잡고 달리셨습니다. 밤 12시가 넘었고 전 다음날 출근, 남편은 쉬는 날이었죠. 2월에 결혼했는데 5월에 처음 친정집을 남편과 내려갔어요. 저희 집은 아주 먼 지방이고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친정엄마는 씨암탉을 기르고 계셨는데 아직 덜 자랐다고 조금만 기다려서 꼭 사위 먹인다 하셨죠. 그때가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겹치던 연휴였는데 어버이날 때문에 시댁 식구 뵈러 다시 올라왔어요.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언니 말 잘 듣고 잘 살라며 엄마는 정류장까지 저희를 배웅해 주셨어요. 올라오자마자 저녁 대접해드렸고 시어머니는 무엇인가 기분이 상했는지 대뜸 둘이 살다가 안 맞으면 주저 말고 이혼하라 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이 말 들으려고 귀한 시간 접어가며 올라왔나요? 그게 친정엄마의 마지막이었어요. 2주 후 엄마는 본인의 살아생전에 임무를 다한 듯이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엄마만 없어지셨죠.
사위 준다 키우던 씨암탉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장례식장에 시부모님 모두 내려오셨어요. 처음 겪는 큰 슬픔에 정말 경황이 하나도 없었는데 같이 내려오신 큰형님 부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십니다. 두 분 사이좋게 웃으며 사진 찍으셨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내가 잘못 봤나 했어요. 근데 머지않아 그게 사실이었음을 알게 됐죠. 그때 제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던 그 길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으시던 두 분. 그 사진이 카톡 프사에 올라왔거든요. 엄마를 보는 슬픔이 너무 커서 남편에게 따질 힘도 없었어요. 몇 달은 봐도 모른 척 혼자 가슴에 묻었습니다. 첫 아이 임신 후 첫 명절에 시모가 대뜸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 정도면 어디 하나 빼놓을 곳이 없어서 시집올 여자가 돈을 들고 와야 한다. 자기 둘째 아들은 결혼할 여자가 1억 3천을 들고 와야지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정확한 금액까지 짚어주시네요.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많이 안 들고 와서 싫었던 거예요. 당시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았습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았지만 남편이 대단한 직장도 아니고 그냥 평사원이에요. 뵙는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볼 때마다 용돈 챙겨드렸고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부모가 소중했으니 남편 부모도 소중하다 생각했어요. 첫 아이 출산 전에 애는 누가 봐주냐 물으셨을 때 단호하게 친정언니가 봐주기로 했다 말씀드렸죠. 두 분이 집에서 담배 피는 게 너무나 싫었고 그런 집에 제 아이를 맡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첫 아이 출산 이후에 시어머니의 생계로 운영하시던 식당을 접으시네요. 그전에도 슬렁슬렁 하셨는데 이번엔 아예 문을 닫는다 하셨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고 언니 집 근처로 저희는 이사를 갔어요. 어느 날은 둘이 맞벌이라 반찬도 못 챙겨 먹을 것 같다고 하셔서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준다 하셨죠. 그게 제 아이 100일쯤이었어요. 한여름이었고요. 오셔서 고생하시니 용돈을 좀 드리라고 20만 원 남편에게 쥐어주고 출근했고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먹다 남은 장조림과 애호박 볶음이 있었어요. 그날 아이는 열이 끓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덥다고 종일 틀어놓은 에어컨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죠. 그렇게 열감기가 3일 정도 지속되었고 밤새 간호하다가 출근하다가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열감기가 3일 정도 지속되었고 밤새 간호하다가 출근하게 돼서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 전화가 왔는데 못 받고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받으니 애가 아무리 아파도 전화 받을 시간도 없냐고 부모 있고 자식 있지 자식 있고 부모 있냐면서 30분간을 호통하다 끊으시네요. 아이가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큰아이는 커서 돌잔치를 하였고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 몇 명 끌고 와서 제일 늦게까지 술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오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돌잔치 끝나고 돈 많이 남지 않았냐고. 바보같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내가 돈줄이었구나. 우리가 당신네 ATM기였구나.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연락해 오더라고요. 결혼할 때 빌려준 2천만 원 갚으라고 말입니다. 그건 빌려준 것이고 그게 다 부모에게 진 빚이라고 합니다. 꿔준 거래요. 그때 준 돈이 아니래요. 그 돈 주고 그냥 연을 끊을까 하다가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 2천은 내 자존심이고 그 돈은 못 주겠고 너희 집구석이랑 일절 연락을 안 하겠다. 그 후로 시모 시부 제게 전혀 연락 없이 지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꼬박꼬박 용돈 주던 아들을 빼앗겼으니까요. 큰아이가 크는 동안 중간중간 남편 혼자 왕래하였고 둘째가 태어난 후부터 남편마저 잘 안 갔어요.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와 연락을 이어갔고 작년에 남편이 자꾸 본인 엄마가 애 둘을 보고 싶어 한다. 중간에서 자기가 암 걸리겠다 하더라고요. 천륜인데 네가 끊겠냐 싶고 조부모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첫째를 위해 제가 희생하기로 했죠. 그래, 오늘 가자. 연락해라.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통화하는데 본인 피곤하다며 힘드니까 오지 말랍니다. 할머니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다음에 보자 라며 아는 할머니처럼 쿨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의 셔터를 완전히 닫게 되었어요. 갱생 불가구나. 인생에서 아웃.
미안하다. 아이들아, 너희에겐 조부모가 없다. 일절 한마디 말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이 또 들쑤십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힘들다고요. 애 둘이 이렇게까지 커갔는데 할머니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네가 뭔데 그걸 못하게 하냐고 하는데 남편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아이들 안 보여주는 제가 그렇게 독한 여자인가요? 베스트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독해도 너무 독해요, 쓰니. 그딴 시집 구석에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얼른 신랑분 반품하세요. 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엠마TV 찾아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날 되세요.